행복한 라디오 켜제나 청춘. 안녕하세요. 사랑은 살아가면서 가장 따뜻한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그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9월 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최수안 여름 가고 가을 오듯 박재삼 여름 가고 가을 오듯 해가 지고 달이 솟더니 땀을 뿌리고 옥을 굳듯이 햇볕 시달림을 당하고 별빛 보석을 줍더니 아 사랑이여 귀중한 울음을 바치고 이제는 바꿀 수 없는 노래를 찾는가. 수환 선생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어떻게 견디셨어요? 네, 잘 견뎠어요. 인생의 맛이 단맛보다는 쓴맛이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버티는 일입니다. 버티는 일은 인내심에서 나오는데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이라고 하지요. 그게 오늘 평탄하게 별일 없으면 그건 행복이고 잘 버텼어. 내일 또 닥쳐봐야 하는 거죠. 네, 꼭 색다른 하루가 되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버티는데 이제는 그를 버틸 힘이 없어서 펼쳐지는 대로 또 웃으면서 행복하다는 마음을 만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만 있으면은 네. 딴 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애들은 애들대로 생활이 있고 네. 그게 있으니까 그저 늙은이들 다 혼자만이라도 그냥 건강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그러면은 인생살이가 편안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 참 그전에는 아주 행복이라는 게 생기면 크게 눈에 띄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 줄로 아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무탈하면 행복한 거야. 맞아요. 하루라도 무탈하게 잘 그래. 지나면은 그게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지 사실은. 아유, 그래서 우리 수환 선생님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우리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해서 만나고 즐겁게 지나고 또 우리는 방송하니까 또 방송하면서 끝나면은 또 헤어지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김희진의 꽃반지 끼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 반지 끼고 다정히 손 잡고 거닐던 오솔길이 이제는 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 루루루루 루루루루 루루루루
파도가 밀리고 그 바닷가도 이제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내가 만들어준 이 꽃단지 외로운 밤이면 품에고서 그대를 그린 내 옛일 생각나 그대 머나먼 하늘에 젖어 저 별. 네,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은이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 이 유명하기 때문에 박재삼은 가을을 대표하는 시인처럼 보입니다. 쓸쓸하니 고적한 말투 때문에 더 가을을 상징하는 시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시인임을 알게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서 자연과 시로 화답한 시인이 바로 박재삼 시인입니다. 그래요? 그의 작품 중에는 여름에서 가을로 옮겨가는 요즘과 딱 맞는 시가 있습니다. 여름만큼 길지 않고 가을만큼 깊지 않지만 여름하고 가을 오는 이 짧은 시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를 너무 더럽혀 가을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 정말 그래요. 박재삼의 시는 자연이 제 본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썼었는데 곧 가을이 올 거예요. 정말 오겠지요? 올 거예요. 지금 아침 저녁에는 뭐 쌀쌀하잖아요. 벌써 느낌이 가을이잖아요. 네, 네. 자,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을 맞아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갈길 멀어오는 절구지 소녀야 나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무나 빌리 빌리
언제나 웃는 멋쟁이 갈길마다 우는 절부지 소녀야 나의 비리 소리 들으려무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 도는 도돌이 눈빛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언제나 웃는 멋쟁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쾌재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관악 라디오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됩니다. 자, 백세 건강 한번 들어보세요. 치매 원인 규명. 턱 및 목 부위를 마사지 해주면 내척수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간단하게 아침 저녁으로 10분 내지 15분간 턱 및 목을 자꾸 어루만지면 됩니다. 나이든 노년일수록 턱 아래 목의 마사지를 꾸준히 하셔서 치매 예방을 하세요. 근데 어젠가 뭐 언젠가 또 뭐 텔레비에 나왔더라고. 엄마 그래요? 내 오. 척수액이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치매가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말대로 목을 아침 저녁으로 잘 쓰다듬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다듬으라고요?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지만 어. 하여튼 뭐 왔다 갔다 이래 해야지. 그러면 내 척수액이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예. 그죠? 예. 의사 병원 가면 선생님한테 예, 물어보라. 한번 물어보세요. 척수액이 빠지고 그러면 하여튼 그 순환이 안 돼갖고 아이고 어떡하지? 남편이 또 오늘따라 또 치매가 걸려갖고 그런데 그 남편이 자꾸 때리려고 그러는데 말. 어머. 그러고 돈 가져갔냐고. 어머나 그러니까 어떤 뭘 날 몰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자도 자기 딸이 오면 전현이 내 돈을 다 가져갔다 이런다며요. 뭐 치매가 특징이 그거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때리려고 그래갖고 뭐 그냥 후닥 튀어서 딸네 집에 가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네. 그 딸 집에는 아버지가 안 와본 거야. 복지관을 나올래도 혹시 찾아올까봐. 그래고 지금 딸네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 척수액을 자꾸 빼야지 그러면. 아이고 참. 아유 진짜 살아온 것은 이제는 뭐 염려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살아갈 일이 염려스러워요. 그래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네네. 뭐 어떻게 별일 없이 정말 지내야 음. 누구한테나 다 그게 그냥 소원이지 사실. 별일 없이 있다가 가는 게 네. 가기는 우리가 갈 것 아니에요. 그러죠. 자, 최희준의 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 따라 걸어온 길 멀지는 않았어도
진달래꽃 피던 길에 첫사랑 불태웠고 지난 여름 그 사랑에 굳은 비 내렸다오 종달새 노래 따라 한 세월 흘러가고 뭉게구름 쳐다보며 한 시절 보냈다오 잃어버린 지난 세월 그래도 후회는 없다 겨울로 가 저 길에는 흰 눈이 내리겠지 네, 이제 마음 공부 한번 또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뭐 행복하다고 뭐 맨날 길게 짧게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순간순간 행복을 찾아서 또 그때를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맞는데 우리가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물타라면 그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밥하다가도 손에 칼로 손을 베어봐요. 그 순간적으로 어떤 또 뭐 무탈하면은 그저 우리가 오늘 수한 선생님 이야기 제목 잘 주셨어요. 야, 우리 무탈하면은 잘 사는 거다. 이제 그 말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면 살아야 모든 게 행복으로 돌아가지. 네. 거기다 대놓고 뭐 행복이라고 별것도 아니냐. 뭐 이래야 뭐 행복이. 뭐 그만 불평불만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저 항상 뭐 주변에 친구가 잘하면 너무 고맙잖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래 우리가 살자고. 그래서 그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좀 짜증 날 때도 있잖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짜증 나고 아유 짜증 나질 때도 있지. 재미 없으니까 사는 게 그죠. 예. 뭔가 즐거움 있고 막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맞아. 그때 우리 어디를 가니까 참 거기 너무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만들어야지. 누가 옆에 맨날 와서 만들어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게. 자신이 만들어야지. 자신이 이제 저 수한 선생님 제가 이제 하루 이제 한 번씩 전화를 드릴게요. 수한 선생님 오늘 행복했어요? 하거든. 그래 해야지. 소식이 없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나면은 그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 네. 그러니까 서로 자주 전화도 하고 그래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뭔가를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산다고 느끼지만은 그거 마음으로 표현하기는 참 힘들어요. 맞아요. 생각은 늘 있지만 그죠.
아 지금 수한 선생님 식사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다고. 또 오늘 또 롯데 또 나오셨겠지? 그것도 일종의 대화인데.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하는 분은 오히려 좀 더 좋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혼자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하기만 하면은 더 힘들잖아요, 사는 것이. 맞아요. 예, 오늘도 병원 간다고 네, 근데 밤에 많이 안 자니까 어떻게 아침 먹고 가야 되는데 잠이 또 깜빡 들어버렸어. 아이고. 아유, 11시에 나서니 거기가 12시잖아, 병원이. 접수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도. 네, 그래서 그냥 돌아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에 이제 다시 예약을 해가지고 약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고 왔다니까. 아유, 그러고 롯데 한번 들렀다가. 그래도 수한 선생님은 그냥 보통 할머니 같이 안 해서 뭘 참 지혜롭게 잘 하셔요. 아이고 뭐 그래요. 돈인시나 잘하고 있지 뭐. 이제 내가 잘해. 사살 훔쳐봐야 돼. 사살 훔쳐보고 그대로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 맞아요. 자꾸 훔쳐봐야지 돼. 그래야 인생의 이 맛점만 골고루 아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느덧 이 길 여기까지 왔는지. 아침에 해 뜨고 눈 뜨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덧 지나서 저녁 노을이 되는가 하고 똑같다고. 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네. 아이고 순간적으로 가가지고 저녁 노을에 가가 있으니까 네. 노을이 또 아름답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을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자고 비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서 젊었을 때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노년도 또 노년답게 그 행복이라는 것을 늘 우리 자신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라도 느끼고 살아야 되겠어요. 물론이지요. 그래서 또 내일 이제 집에서도 이맘때 되면 어제 수한 선생님하고 방송을 했는데 요 대목이 참 즐거웠는데 또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또 어떤 때는 안 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또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화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수한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하고 이제 아유 참.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우리 앞에 와서 순간순간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서 그렇다니까. 살아야 되겠죠. 예. 네. 아, 그래도 또 우리 마음에 늘 감사라는 게 있어야 된답니다. 돈인 씨는 항상 감사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있지만은 저 좋은 이제 수한 선생님 만났으니까 저리 좋은 분도 만났으니 이것도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우자는 보통 일은 아니야 이게. 맨날 사람 앞에다 놔놓고 칭찬하고 그게 잘하는 것 같아도 힘들어요 듣기가.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뭐 내용이 있어야 하지. 그것도 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아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감사를 우리 자신이 느끼면서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년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개척해 가면서 살도록 노력하면서 배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젊은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음정행의 옛 동산에 올라 노래 듣고 유 기자님 삼천리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옛 동산에 하늘과 다시 서니 산천의 굴한 날 예시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네,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유 기자님 오늘 첫 소식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소식 주세요. 무슨 소식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아주 그 그냥. 9월 아니에요? 9월 그렇죠? 네, 9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추석. 추석. 네. 예,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추석. 그 다음에 뭐가 또 생각날까요? 뭐가 있지? 예, 뭐 단풍이라든지 뭐 국각꽃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예, 어디 수학 선생님은 뭐가 생각나요? 9월은 가을 소풍이요. 가을 소풍. 옛날에 가을 소풍. 옛날에 그 뭐 애들 저 이렇게 애 이놓고 같이 갔던 소풍도 생각나고 그렇죠. 아이들하고 같이 다녔던 소풍 생각나죠. 맞아요. 아이고 그래요. 달콤하다 그거 참. 금년은 사실 소풍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이 너무 더웠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 다행인 것이 요즘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빵빵 뛰어요. 그 추석이 있는 9월 들면 말이죠. 이 물가 때문에 상당히 그 사실 고민을 많이 주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돈을 조금 덜 써야지. 가을은 1년 중에서 그 가장 풍부한 그렇지 풍성한 때인데. 그런데 금년 그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9월에 그 사과, 배, 이게 뭐또 포도, 복숭아 등 이 과일 가격이 1년 전에 비교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사가지고 덜 조상님께 드리고 우리들 먹는 것도 좀 아끼고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나는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있죠. 어차피 근데 추석이 오잖아요. 그래 추석이에요. 자 지난주에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노력 중이라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차례상에 꼭 올라가는 과일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큰 걱정은 그렇죠. 걱정이죠. 그래서 요즘 그 물가 추석 물가 때문에 주부들이 굉장히 걱정한다는 이 뭐 신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추석 성수품인 사과 같은 경우에 이 생산량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됐다는 얘기거든요.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도 나오겠지만 도매 가격이요.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게. 작년 동기에 비해서요. 이 2배 이상 그럴 거예요. 뛸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떨어지고 썩고 그냥 그렇죠. 뭐 없잖아요. 그런 게네. 그래서 토종 요즘도 시장 가보면은 사과 같은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그냥 시끄러졌어. 네, 그래서 좀 사다 먹을래도 집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도로 오고 하는데 추석에 정말로 그 손님 많은 분들은 힘들겠어요. 뭘 너무 다 비싸고 또 그렇고 또 흔하게 입지도 않으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게 있던데요. 이달 사과 도매 가격이요 10kg에 7만 원에서 약 7만 4천 원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에 2만 8,400원 정도 됐거든요. 네. 비교해서 약 160%가 지금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약 2배 내지 2.5배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28,000원에서 7만 원이 되는 것은 뭐 입이 다 부러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잡고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근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만 사야지. 예. 하긴 그래요. 좀 전략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마가가 저렇게 껑충껑충 뛴다고 할 때
소매가는 더 오를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 예, 배 도매 가격이 가격 경우는 15kg 기준으로 해서 51,000원에서 55,000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그 동기 대비해서 작년이 얼마냐면 32,8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55.5% 내지 67%가 지금 높아진 결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차례상에 올리는 용도로만 네. 세 개 내지 4개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3개, 4개요. 네. 그걸 사도 된다고 사실 먹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추석은요. 예. 참 이게 아마 역사상도 몇 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약 일주일이 지금 놀아요. 아유 어쩌다고 예, 네. 추석에 돈 쓰겠지. 9월 29일 날이 추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날 28일 목요일서부터 28, 29, 30, 12월 1일, 2일, 3일이 개천절에 또 이거 그러니까 일주일이 그냥 쭉 노니까 이번에 사실 또 준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출이 많겠어요. 예. 놀아보자. 예,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우리가 그 차례 안 지낼 수도 없고 이게 풍성한데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차례 다 지내 보셔서 알겠지만 예. 홍동백서 무슨 조율이시 동두섬 이런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놀 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쭉 과일들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배, 사과, 뭐 감, 뭐 이런 게 쭉 놓는데 대추 이게 다 놓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같이 가격 상승의 출하량 감소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추석 성수기 이런 사과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약 14% 감소해서 5만 6천 톤에 그칠 것으로 이렇게 추산한다고 그래요. 근데 재배 면적 감소와 생육기 기상 악화, 탄저병 발생, 또 지난번에 얼마나 더웠어요. 맞아요. 예, 8월달 태풍 피해 등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감소가 되고 가격이 상승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불가항력이요. 지금 그 제사 지내는데도 돈이 들지만 지금 건뭐 6일을 노나 7일을 노나 그새 여행들 다닌다고 그것도 막 완전히 그냥 재정이 흔들릴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점도 있죠. 쭉 보니까요 단감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일의 가격이 전년 대비 올랐죠.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추석절 뭐 좀 장 봐야 될 거네요. 어쨌든 아이고 최소화 예 거죠. 받아야지. 예, 어디 받아야지. 돈이 선생님 어때요? 그죠 뭐. 장 보셔야죠. 네. 어제 돈 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아직 못했어요.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가지고 장볼 준비하십시오. 네, 네.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은 추석 과일 선물을 준비하며 가성비가 돋보이는 상품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부에서는요 오는 28일까지 할인 대전, 그러니까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좀 개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추석 명절 20대 성수품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평년 대비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을 골라 가지고요 국민들이 즐겨 찾는 것들이죠 말이죠. 명태라든지 고등어, 오징어 이런 대중 성어종과 고사리, 도라지 이런 그 제수용품들은 할인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추석 물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이 정보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이게 이 금년은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별로 그 행사 날짜라든지 그 할인 품목 이런 것들이 다소 탈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꼭 찾아가지고 어디가 얼마 혜택을 받는 건지 네. 어디에서 지금 하는 건지 이런 걸 미리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그럼 또 노래 한 곡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게 있거든. 신중현이 불렀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따 신나겠네. 예. 실바람도 불어와 예,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전하기 전에요. 가을 우리 가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시 한 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유명한 시입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궁금하죠. 예. 요즘 그 걸어다니면서 좀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았어요? 이 뭐 자전거가 덤벼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차가 뒤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무슨 킥보드가 달려든다든지. 킥보드가 좀 그러죠. 그렇죠. 예. 예. 요즘 부쩍 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자전거도 많이 또 생겼어요. 자전거도 많이 좋아, 킥보드가 많이 늘은 것 킥보드가 같아요. 뭐 예, 애들 예. 출근하면서도 끌고 가고. 뭐. 예, 나도 그거 가끔 느끼는데요. 요즘 걸어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는요 어르렁이라도 빵빵이라는 소리가 나는데 이 갑자기 뛰어드는 이 킥보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비킬 틈도 없이 빨리 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예, 맞습니다. 네,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게 위험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규칙만 정해도 그 덜한데 이 규칙들을 잘 안 지키거든 지금. 정원 초과라든지 안전 미착용 이런 게 그냥 그 젊은 사람, 이 킥보드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맞아요. 노인들은 이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 그 벌칙금들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로 주행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 이런 그 킥보드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더 이런 극성 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우리 골탕을 먹는 게 노인들이에요. 행동이 뜸해지니까요. 예. 쉽게 빌리고 또 쉽게 탈 수 있어서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또 쉽고 재미있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싱싱 날리고. 식이 있거든요. 애기들도 뭐 타고 그랬잖아요. 골목이고 아무데 예. 막 돌아다니니까. 맞아요. 먼저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또 이 국외 도시, 그다음에 경남, 세종시, 뭐 경기 뭐 이런데 도시들을 대상해서 대학교와 주거 지역, 오피스 상권 등 34개 지점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안전모 착용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19.2%, 올해 15.1%. 그러니까 4%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막 주행한다는 얘기죠 지금. 네, 법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착용률이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참. 그래 뭐 이 사람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죠. 몇 개씩 갖고 있는 모양이죠. 하여간 어떤 때 이런 걸 뭐 아찔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그런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또 주행도로 준수율 이건 남을 위해서 말이죠. 그 왜 인도로 와? 왜 인도를 왜 올라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행도로 준수율 변화는 더 심각한데요. 그건 남을 해치는 거니까. 그렇죠. 지난해 52.1%이던 것이 올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1% 떨어진 거죠. 보통 그 전동 킥보드는 10대 중에서 6대가 주행이 금지된 곳, 에헤이. 그 우리 보행로 이런 데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금지된 곳으로 다닌다는 이런 결과 보고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인도 침범이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어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예, 거죠, 예, 우리들이. 빠뜨리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래도 사람과 부딪히면 많이 다칠 것은 분명합니다. 아 그럼요. 자동차처럼 그냥 직사는 안 해요. 그렇지만 딱 옆구리 부딪히면 그 넘어지면서 하, 머리 태지고 말이죠. 그 후유증은 누가 그렇죠. 책임질 뼈 거예요? 부러지고 그러니까 당장 죽지는 안 해도 뭐 거의 그 사고가 나면 가만두면 안 돼요. 안 되죠. 아주 심하게 좀 다뤄야지. 뭐 그래요. 말을 들어야지.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탑승 인원 준수율은요. 지난해 92.7%에서 올해는 95.2% 올라가면서 말이죠. 주행 방향 준수율이 그리고 주행 방향 준수율도요. 94.3%에서 96.2% 각각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질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신고해야 돼.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그렇죠. 원래 그 누구든지. 탑승 인원은 한 명 이상 못 하거든요. 여자 그런데 여자들 뒤에다 딱 끼고서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탑승 인원이 1호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 왜 또 그냥 그럼 언제 그래 또 허가를 내줘 갖고 그냥 아주 전국이 떠들썩하다. 주행 방향 준수율도요. 차량 통행 방향과 동일하게 다니는 비율이 이 수치가 낮을수록 역방향으로 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역방향으로 오면 어떻게? 거의 우리 노인들 경우에는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예. 큰일 났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많이 주행한다는 의미인데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것도 야단치 놈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아이고 그 반발하죠. 어른한테 반발하고 달라도 뭐 그 일을 어떡하지? 안 부딪혔잖아요. 이런다고 이 사람들. 에. 안 부딪혔는데 왜 떠들어요? 왜? 아이고. 그러니까 조그만 하면서도 뭐 하노. 약 2,400건이면 한 달에 200건씩은 킥보드 사고가 난다는 것인데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요. 사고율도 늘어나는데요. 그렇지. 상위 6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월별 이용자 수를 보면요. 2020년 7월 66만 2,800여 명에서 지난해 184만 8천 명이라고 이게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 역시 증가율이 2020년에 897건 거의 사망이 그 중에서 10명이 아이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부모 그 애간장 녹이네. 지난해에는 2,384건 사망률이 그러니까 무려 배 이상인데 26명이 사망한 거죠. 점점 늘어나는 게 급증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약 2,400건이면은 예. 한 달에 200건씩은 킥보드 사고가 난다는 것인데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한 거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걸 안 지킨다는 데 문제인데 하여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요즘 그 보도를 보니까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유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안이 점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주민 투표를 거쳐서 이달부터
저 9월부터죠. 킥보드를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이 정부에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용자의 교통안전 문화 의식과 신화적 정책 마련에 지금까지 했던 것도 많이 했지만 더 강화시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소한 최돈인 유한권 PD 강민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